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실질금리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금리를 알아야 거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쉬운 이해를 위해 아르헨티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기준금리가 78%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은행에 예금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냥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연간 88% 수준으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연간 10%씩 손실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리와 물가 상승률은 화폐의 가치를 상실시키거나 보존하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인데요. 코로나 위기 이후 한동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2년 중반 이후 급격히 플러스 상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자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와 폭락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 그래프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인지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산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현금의 가치는 낮아지고 자산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실질금리 데이터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와 그 과정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질금리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팁스라는 채권의 표명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채권은 특이하게도 물가에 따라 실제 적용받는 이자율이 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명금리가 2%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면 실제로 받는 금리는 4%라는 것이고 심지어 표명금리가 마이너스 0.3%라도 물가상승률이 5%라면 실제로 4.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새로 발행되는 팁스의 표명금리는 당연히 매월 발표되는 물가지수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게 될 텐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경우 팁스를 사려는 사람은 많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상승, 채권 금리는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게 되면 팁스의 인기는 떨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하락, 채권 금리는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넣고 싶을 때는 돈을 찍어서 팁스 채권을 매입하게 되고요. 이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따라서 팁스를 매입해서 팁스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긴축 신호를 보내고 싶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팁스를 시장에 내다 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팁스를 팔아치우게 되고 팁스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BE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